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위토지통행권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민법에 보장된 맹지 소유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법 219조에 규정된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법원이 그 권리를 확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맹지 소유자가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많이 있습니다. 주위토지 통행권은 민법 2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이웃이 서로 양보하면서 지내라고 민법에서 인정해 주는 상린관계 규정의 하나이므로 맹지 소유자는 권리를 포기할 필요도 없고 또 포위자, 그러니까 맹지로 만든 이웃필지도 무조건 양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므로 다음과 같이 서로의 권리 및 약점을 확인하여 소송보다 조금씩 양보하여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민법 219조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즉 맹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과 장소를 선택해야 한다. 이항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맹지 소유자는 이웃필지 소유자한테 양보해달라고 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양보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토지 통행권은 맹지 소유자의 권리이지만 그 너비는, 그러니까 이웃 필지 보고 통로를 양보해달라고 하는 너비는 좁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민법 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 통행권은 통행로가 없는 맹지 소유자의 토지 이용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웃 맹지 소유자도 토지를 이용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 이제 공익이라 그 말이죠. 공익을 위하여 이웃인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그러니까 이웃은 느닷없이 당하니까 사실은 피해가 크죠. 그렇지만 맹지 소유자의 토지 이용이라고 하는 공익도 보호돼야 되니까, 달성돼야 되니까 이웃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 폭이나 위치를 정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동서남북 중에 어느 위치를 결정할 거냐 아니면 그 통로의 너비는 어느 정도로 할 거냐에 대해서 결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그러니까 이웃필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고, 그러니까 양 당사자 및 법원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통행로 너비를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에는 사회 통념에 따라 양쪽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 득실 등 재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법원은 유권해서 가고 있습니다. 많은 판례가 있습니다만 2003-18661 판결문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대법원 판례들을 보면 주거지역의 경우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너비만큼,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너비만큼 주위토지 통행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판례도 있으나, 그러니까 대법원 88-9364, 96-1071-91-3251 이런 판례들을 보면 이웃이 이용할 수 있을 정도만큼은 허용해야 된다라고 돼 있으나 이것은 소수이고요. 다수 의견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판례를 종합해 보면 너비는, 그러니까 이웃이
양보해야 될 너비는 적게는 0.75m, 1m도 안 되는 거죠. 0.75m에서 약 2m 정도까지만 양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76-808, 90-12007, 2033-1866 하나 등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주의토지통행권 소송을 통해서 자동차 통행이 자유롭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자, 이번 사례를 보면 맹지주택 소유자가, 그러니까 이 그림의 오른쪽에 그 맹지주택이 있고 왼쪽으로 통행이 하는데 지금 파란 색깔 부분은 왼쪽과 오른쪽에 2분의 1씩 공유로 가지고 있는 공유 도로입니다. 지목이 도로입니다. 그런데 왼쪽 그 파란색 밑으로는 또 단독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맹지주택을 가진 사람인 오른쪽 밑으로 자기 땅으로는 큰 도로까지, 2차선 도로까지 연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땅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맹지주택 소유자가 공로로, 그러니까 2차선 포장도로라든지 아니면 사용락이 필요 없는 도로들을 우리는 이제 공로라고 말하는 건데, 공로로 연결할 본인의 밭 및 임야는 있지만 그 토지가, 그러니까 이 사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밭과 임야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해서 형질 변경이 안 됩니다. 도로로. 그렇기 때문에 형질 변경을 받을 수 없으므로 결국 자기 땅이 있어도 공로로 연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설사 허가가 가능하다고 해도 이 임야는 경사도가 높아서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결국 민법 219조 기준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면 이웃토지 소유자한테 양보해달라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피통행지의 기존 현황도로를 이용하는 주의토지 통행권 확인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나 이 지목이 답인, 그러니까 왼쪽은 그 파란색 밑으로는 지목이 답입니다. 답인 현황 도로를 어느 정도 너비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으로 승패는 변호사의 몫입니다. 자, 참고로 행정재산인 국공유지에 사건 설정을 할 수 없지만 주의토지 통행권은 민법의 상린관계이므로 인정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재산인 중에 행정재산은 사건 설정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상린관계 규정은 사건 설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공유지도 주의토지 통행권을 통해서 통로를 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 것들은 국유재산 관리 규정에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민법이 정한 기준에 맞으면 국공유지도 주의토지 통행권에 대해서 대부계약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렇다면 주의토지 통행권이 있는데 그 너비는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민법 220조에 보면 무상주의 통행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할 필요가 없는, 앞에 민법 219조는 이웃한테 양보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이웃한테 피해를 입은 만큼 보상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219조 2항에 있고, 그 다음에 민법 220조는 분할 일부 양도와 주의 통행권이라 그래가지고 분할로 인해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을 때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없다. 전항의 규정은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그래가지고 원래 한 필지였던 것을 뭐 잘라서 팔면서 맹지로 만들면 그 맹지 아닌 토지 소유자는 맹지를 탈출시켜줄 의무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는 통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의무가 없다. 그리고 토지를 일부를 분양해서 잘라서 양도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민법 220조에 규정된 무상주의 통행권은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 양도한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거나 택지를 분양한 사람한테만 허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잘라서 이렇게 팔았던 그 양 당사자가 주인이 바뀌면, 어느 한쪽이라도 바뀌면 이 무상주의 통행권은 없어진다는 것이고, 또 택지를 분양받은 사람한테는 허용이 되는 것이나 그 양 당사자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여기 특정 승계인이라고는 매매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적용되지 않고, 또한 양 당사자가 무상주의 통행권으로 이미 통로를 개설해 놓은 다음 특정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2-9202 판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상주의 통행권에 관한 민법 220조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바. 그러니까 맹지 소유자든 그 이웃 소유자든 매매로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적용이 안 된다, 무상주의 통행권은. 자, 그렇다면 유상주의 통행권이 219조로 가면 되는 거죠. 이러한 법리는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가 무상주의 통행권에 기하여 이미 통로를 개설해 놓은 다음 특정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례는 전 소유자가 분할해서 매각하면서 매수자에게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앞서 본 그림에 왼쪽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허가를 받고 나서는 오른쪽으로 통행을 하라고 그렇게 조건을 걸어서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면, 현재는 양 당사자 모두 소유권이 변경돼서 무상주의 통행권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고, 당초에도 한시적으로 사용한다고 약속한 것이므로 주의토지 통행권도 충분한 너비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 소유자끼리 합의를 하고 나서 양쪽 다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하는 것보다 양 당사자가 한 발짝씩 물러서서 적당히 합의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자,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원이 어디까지를 공로로 볼 것인가. 그러니까 2차선 포장도로,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커브가 있는 2차선 포장도로까지를 공로로 보는데, 아까 그 공유로 가지고 있었던 파란색 부분에서부터 이 공로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미터로 할 거냐, 이 도로 전부를 이용할 거냐 아니면 일부를 이용할 거냐도 문제가 되겠으나, 그 길이가 길게 되면 보상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죠. 그리고 당초 피통행지 소유자가 토지를 매각하면서 매수자에게 이 도로를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오른쪽으로 다른 곳으로 진입로를 개설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이라서 본인 토지를 도로로 형질 변경을 받지 못하는 사정 등을 감안해서 1심에서 판결이 있을 텐데, 만약 이 판결에 한쪽이 승복하지 못하면 결국 대법원까지 수년 동안 지루한 소송을 해야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현재 맹지주택의 대지가 접도한 도로는 지목이 도로이고 공유하고 있으므로, 아까 파란색 부분입니다. 맨 앞에 있는 파란색 부분. 그 다음 그 파란색에서부터 2차선 도로까지 이어지는 현황 도로도 지금 이 그림에 보면 출입구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저 윗부분에 있는, 가운데 있는 공유도로가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공유도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맹지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맹지주택 소유자한테 이 공유도로를 가진 분이 허가는 이리 받지만 나중에 맹주택 오른쪽으로 본인 토지를 위해서 허가를 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구두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허가가 안 되니까, 개발행위 허가가 안 되니까 왼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왼쪽은 이 공유도로를 지나서 사유이니까 거기서부터 출입구까지는 이제 합의가 안 되니까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적당히 합의를 하는 것이 양 당사자한테 좋다는 것이죠. 자, 현재 맹지주택의 대지가 접도한 도로는 지목이 도로이고 이 공유도로는 공유하고 있으므로 그 다음 2차선 도로로 이어지는 현항도로, 출입구까지 현항도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러니까 맹지주택 소유자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또 반대로 피통행주 소유자는 왼쪽에 그 공유도로를 지나고 나서 그 출입구까지 있는 빨간 도로, 그분은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사유지이므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양보 못하겠다라고 할 것인데, 만약에 법원은 그래도 민법 219조에 의해서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그 너비도 2m 이하로 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지 않은 정도로만 쓰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당초에는 허가만 받고는 안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판사가 판단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서로 간의 생각이 좀 많이 먼 겁니다. 맹지주택 소유자는 내 도로를 통해서 저 밑에 시멘트 포장된 도로가 있으니까 그냥 쓰면 되겠지.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에서 보상 좀 해달라고 하면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간단히 생각을 할 것이고, 또 반대로 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무슨 소리냐, 처음부터 안 쓰기로 약정하고 썼던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또 판사님한테 아니 이거 지임도 내줘도 걸어다닐 만큼만 2m 미만으로만 확인해 주십시오,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인가 결정이 나겠죠. 자, 만약 법원이 너비를 2m 미만으로 결정해서 맹지주택 소유자의 자동차 통행이 곤란하면 맹주택 소유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의 재산 가치도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재판부를 움직일 변호사의 몫이지만 판결보다는 조정을 통해서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주의토지 통행권은 맹지 소유자의 권리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너비를 양보받을 수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상주의 통행권이 없다면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례는 사용료의 경우 공시지가의 5% 내외가 되더라도 저 공로까지 거리가 굉장히 길어서 사용료도 만만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토지 통행권은 다른 쪽에 공로가 생기면, 현재는 이 공유도로 인근에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시계획시설 예정도로는 개발제한구역 내니까 언제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예정도로만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예정도로가 생기면 이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해 놓은 것은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대법원 97-47118 판결문을 보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토지 통행권은 맹지 소유자의 일종의 권리일 수도 있지만 그 자기가 다닐 수 있는 공로가 생기면 없어지는 권리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로까지 연결되는 여러 필지의 소유권을, 그러니까 공유도로 밑으로 답 두 필지와 또 그리고 도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소유권의 절반 정도를 맹지주택 소유자가 적정한 금액에 매수해서 가능하다면 하나의 필지로 합병해서 공도로 만드는 것이 본인은 맹지주택 소유자의 부동산 가치도 높이고 이웃 간의 분쟁도 없앨 수 있는 것이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분쟁의 조정은 지자체가 나서서 공적으로 이렇게 양 당사자를 설득해야만이 이 마을이 편안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 허가를 받을 때는 쓰라고 하고 허가 나서 오른쪽으로 길을 내기로 했으나 오른쪽으로 낼 길이 없어서 왼쪽에 허가 받을 때 길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사유지니까 막을 수 있고 막으니까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을 하고 이런 복잡한 관계들을 그래도 법률을 잘 알고 있고 또 이런 도로의 태생이나 앞으로의 그 발전 방향들을 감안해서 지자체가 양 당사자를 잘 설득해가지고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